태어난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띠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평생 운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개띠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내 운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좋은 건 안 맞아도 안 좋은 건 잘 맞는다는 게 바로 사주입니다. 2024년 개띠가 이 5가지만 신경 쓰신다면 평생 운세가 더 좋아지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저는 AI가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색상 활용하기. 개띠에게 2024년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색상은 청록색, 보라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록색은 자연의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하고요. 개띠의 성격을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통찰력과 자존심 그리고 관용을 상징하고 개띠들이 2024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색상의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를 하거나 차를 구매하거나 집 인테리어에 활용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사용하기. 개띠의 행운의 숫자는 3, 7, 8, 9입니다. 숫자 3은 개띠의 활력과 긍정성을 상징하고요. 숫자 7은 지혜와 통찰력, 9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 8은요. 개띠의 재물운과 성공을 상징하고 균형과 조화를 나타내 사업이나 투자를 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2024년에 이 숫자를 활용하면 더 많은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포함된 주소, 전화번호, 차량 번호 등을 사용하면 개띠의 재정적인 행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 배치 고려하기. 개띠의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은 개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발전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방향입니다. 동쪽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집이나 사무실의 동쪽을 향해 화분이나 나무를 놓는다. 두 번째, 침실, 침대를 동쪽 방향으로 정렬한다.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동쪽을 향해 생각한다. 네 번째,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을 할 때 동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난다. 또한 개띠의 연살방위는 정서쪽입니다. 연살방위는 해당 연도에 특히 주의해야 할 방향으로서 이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오래 머무르면 건강, 재정, 인간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띠는 2024년에는요 서쪽으로 이동하거나 오래 머무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2024년에는 돈 빌려주면 못 받는다. 남의 꼬임에 넘어가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데요.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아도 저절로 기회가 찾아오니까 내 생각대로 신중하게 차근차근 일어나가야 실수가 없고 망함이 없겠습니다. 음력 1월, 2월, 4월에 혹시 돈을 빌려주면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금전거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꼭 고쳐야 할 수가 있는데 의협심이 강한데 개띠는 인내심이 부족해 자기 옳음만 소리 높여 주장하니 당연히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집 밖에서는 호인으로 베풀기를 잘하나 희한하게 가정에서는 소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평안해야 하는 모든 일도 기운을 얻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부간의 표현을 아끼지 말고 웃는 얼굴로 대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삶에도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개띠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머리가 뛰어나고 예술성이 높고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돋보이고 싶고 위암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나 인간의 덕이 좀 없고요. 인생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좀 살아왔는데 2024년에는 관심을 받고 사랑도 받고 위함 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개띠는 마음이 여리고 인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가끔 이 불같은 성격으로 욱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로 인해서 항상 구설이 따르고 자꾸만 본인들이 인복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성격을 죽이셔야 인복이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개띠생들은 작년까지 나도 힘든 상황인데 돈을 또 빌려주고 근데 또 누구 하나 빌려가면 갚을 줄은 몰라요. 또 내가 힘들어서 빌리려고 해도 기댈 곳이 없어서 힘들게 고비고비를 넘겨오셔서 개띠생은 마음의 상처들이 좀 많으실 건데 아마도 득이 없다 보니 술로 마음을 달래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요, 작년 2023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빚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조그만 빚을 이용해서 씨앗을 뿌렸고 그 수확을 걷어들이는 대운이 깃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니까 금전이 들어오고 부부간에는 사랑이 돈독해지고 자녀가 태어나고요. 짝이 없는 분들은 애정운이 높아져서 결혼까지 이어지니 아주 좋은 해입니다. 갑진년에 용과 상충이지만 부딪히고 막 나아가면서 자기 개발도 많이 해요. 그래서 대박을 이루는 운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직장에서는 승진운이 있겠고 안 되던 사업이 힘을 얻겠고요. 외로움을 보상하듯 나를 찾는 사람이 많고 귀인이 찾아오니 기쁘고 바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이 술술 풀리니까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좀 많고 띠 중에 가장 구설을 많이 몰고 다니는 띠가 바로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겠고 내뱉는 말만 조심한다면 무탈하게 길한 대운을 맞고 행복한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비상에서 보상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그래 맞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개띠에게 2024년은 분명 좋은 달입니다. 힘드셔도 조금씩만 저 5가지를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방법이 좀 빠졌죠. 이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해를 맞이하기 전에 댓글에 개띠생들은요 서로에게 격려글이나 힘내라는 배려의 글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남을 배려하는 기운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더 큰 행운으로 오랜 시간 내 곁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돈 들거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부자유곡간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난 해로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릴게요. 2024년 개띠 운세를 요약하면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이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해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좋은 시기이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끈기 있는 노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나 위험한 도전은 피해야 합니다. 재정운은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지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서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운은요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인간관계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이기심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갈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건강운은요 피로, 스트레스, 소화기 질환에 주의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띠는 2024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만심을 경계하고 주변의 조언을 경청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개띠는 재운이 좋지만 근데 건강관리 소홀히 하거나 감정적인 불안정, 자만심 등을 주의해야 되고요. 새로운 도전과 기회도 있겠지만 겸손한 자세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띠가 2024년 주의해야 될 거는요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에 힘써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1994년 갑술생 푸른 개띠는요 31살이 되는 갑술생 개띠는 모든 것들이 좋은 쪽을 바라보고 상승을 하는 갑진년이 됩니다. 풍요로운 한 해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될 거고요. 직장에서는 이동수와 승진운이 좋고 짝을 만나 결혼도 하겠으며 자식을 얻는 기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은 구설로 인해서 고초를 겪을 수가 있는데 본인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설수를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남을 내가 평가하거나 계산하는 것은 결국 내 복을 깎아먹는 것이니까 두루두루 넓고 이렇게 폭넓게 잘 사귀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이득이 될 겁니다. 일이 잘 풀리니 자칫 교만해질 수 있고요.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자신을 잘 조절해야 들어오는 운을 놓치지 않고 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갑진년에 운이 좋다고 해도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곳간에 재물을 쌓고 내실을 다져 내 후년을 기약하는 갑진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는 여름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으며 오랜 기간의 여행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려 무리해서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무탈하며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1982년 임술생은 검은 개띠고요. 임술생의 검은색은 신비, 권위, 심오함을 상징하는데 신중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깊이 있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또한 결단력이 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친구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고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 개띠는 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43세가 되는 임술생 개띠는 대박을 맞는 대운이 들어오는 것인데 머리가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요. 사교성이 높고 끼도 많지만 그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루어지고 잡히는 한 해가 될 것인데 될 듯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주목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문서운이 좋아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고요. 사업을 해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상승운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승진운도 가지고 있어 메말랐던 땅에 결실을 맺는 갑진년이 됩니다. 장사를 해도 손님이 들어오겠고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확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성의 유혹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칫 가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을 잘 지켜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결제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는 시기니까 섣불리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내가 욕심을 부려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거나 무리하게 내 마음대로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해나간다면 저절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1970년 경술생 하얀 개띠는요, 경술생의 하얀색은 순수, 진실, 평화를 나타냅니다. 진실성이 있고요, 정직한 대인관계를 중시합니다. 또한 평화롭고 조화로운 환경을 선호하고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얀 개띠는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따르는 편인데요. 높은 충성도와 의리를 지니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매우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55세가 되는 경술생 개띠, 갑진년에 귀인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니 내 인생을 한탄하고 살았던 날들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6년에 대운인 성주운이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회복이 이루어지고 발전해 나가면 금전과 재물이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이루려다 보면 실패를 할 수 있으니까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합니다. 1958년 무술생 황금개띠는 무술생의 황금색은 부, 번영, 고귀함을 상징하는데요. 황금개띠는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성공과 안정을 중요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황금개띠는 쾌활하고 사교적이어서 쉽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데요. 뛰어난 계획성과 조직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자주 맡게 됩니다. 67세가 되는 무술생 개띠는 갑진년에 천지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로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뜻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개띠 중에 가장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시기이고요.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골치가 아팠던 집이나 문서를 정리하고 새로운 터전으로 옮길 수 있는 길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숫자 7에 들어오는 신년 대운 성준이 들어오니 신중하게 운을 잘 잡으시면 편안한 말년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의 재난과 고생이 물러가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갑진년이 됩니다. 사업운도 좋아서 밀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바닥을 치던 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과욕을 부리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 수 있으니 자칫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급한 욕심은 내려놓아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고 내 곳간을 잘 지켜나간다면 풍파가 없으니까 내 건강도 무탈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1946년 병술생 붉은 개띠는 병술생의 붉은색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행운, 용기를 상징하는 색인데요. 이러한 색의 특성은 병술생의 개성에도 반영됩니다. 되게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강하며 모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고요. 그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고요. 붉은 개띠는 큰 그림을 좀 보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용기도 가지고 있고요.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싸우며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열정은 주위에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병술생 개띠는 무탈하고 평안한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금전도 들어오니 복된 말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만 잘 지켜나간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를 조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넓게 잡으셔야 되고요. 속을 끓이면 내 건강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니 본인의 건강에만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그동안 바닥을 치고 힘들게 살았던 만큼 개띠분들이 대박 그리고 대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금전운이 풀리니까 걱정을 내려놓아도 되는 한 해가 되고 무엇을 시작해도 길한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사주나 특정 동물의 특징만으로 로또 1등 당첨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 개띠에게 운이 좋은 날짜와 로또 구매 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개띠가 2024년 참고하면 좋을 5번째는 로또를 구매하면 좋을 행운의 날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개띠에게 좋은 날짜는 음력 날짜 2024년 6월 10일 양력 2024년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개띠 재운이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두 번째는 음력 날짜 2024년 9월 20일, 양력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이날은 개띠에게 재정적인 운이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거나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띠에게 조금은 특이한 행운의 날짜가 있는데 음력 8월 15일, 양력 날짜 2024년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올해 일이 잘 안 풀리셨다면 개띠의 재운과 건강운이 좋아지는 시기로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을 세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시작과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주나 풍수는 여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학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내 운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